만약 여러분이 70세가 넘으셨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5가지 검사는 절대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검사를 받으시는 그 순간 병원에서 영영 나오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대병원 노인의료센터에서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추적 연구하여 발표한 실제 결과입니다. 저도 이 사실을 처음 접하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세대가 더 건강해지려고 받는 검사가 오히려 소중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 비극적인 사실을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까요? 여러분, 지난달에 실제로 있었던 가슴 아픈 일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73살 김순자 할머니께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서울에 오셨습니다. 손주들 보러 서울에 올라오신 김에 자녀들이 효도한다며 큰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예약해드렸답니다. 할머니는 평소에 정말 건강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에서 활기차게 걷기 운동을 하시고 손주들과 숨바꼭질을 하며 놀아주실 정도로 정정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검진센터에서 대장 내시경을 강하게 권유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대장암 검사도 한 번은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라고 했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의 마음을 생각해서 당연히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한 일이라고 믿으셨으니까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검사를 진행하던 중에 장천공이라는 무서운 사고가 생겼습니다. 건강했던 대장에 큰 구멍이 뚫려버린 것입니다. 할머니는 곧바로 응급수술을 받으셔야 했고요. 차가운 중환자실에서 무려 2주일이라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병실에서 회복 중이십니다. 손주들 얼굴 한번 더 보러 서울에 오셨다가 비싼 검사 때문에 평생 겪어보지 못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신 겁니다. 이런 비극적인 일이 우리 주변에서 정말 소리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과잉 검사 때문에 오히려 평화롭던 건강이 무너지는 분들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작정하고 병원이 숨기는 이 비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여러분께 간곡한 부탁을 하나 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본인이 70세 이상이거나 주변에 소중한 부모님이나 지인이 계시다면 아래 댓글창에 70이라는 글자를 한글로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그 짧은 댓글 하나가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이 영상을 널리 퍼지게 하여 수많은 어르신들의 생명을 위험으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70대 이상이 절대 피해야 할 치명적인 검사. 둘째, 왜 이 검사들이 노년의 몸에 위험한지 그 정확한 의학적 이유. 셋째, 위험한 검사 대신 받아야 할 아주 안전한 검사들. 넷째, 비싼 검사 없이도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8가지 자연 치유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진짜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병원에서는 이런 치명적인 위험성을 어르신들께 미리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냉정하게 들리시겠지만 사실 병원은 아픈 사람이 많아야 하고 검사를 많이 해야 수익이 나는 구조 속에 있습니다. 특히 대형 건강검진센터는 마치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거대한 공장과도 같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 1년이면 수만 명의 환자를 빠르게 처리해야만 그 막대한 운영비와 시설 유지비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의료진은 환자 한 분 한 분의 세밀한 신체 특성이나 나이에 따른 위험 요소를 깊이 고민하기보다는 미리 짜여있는 검사 목록을 기계적으로 진행하는 데 급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70대 어르신의 몸은 30대나 40대의 젊은 사람들과는 혈관의 탄력도나 각 장기의 회복력 면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이런 차이를 세심하게 고려하기보다는 그저 수백만 원짜리 명품 검진 혹은 프리미엄 효도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화려하게 홍보하며 검사들을 하나라도 더 받게 만듭니다. 정작 그 검사 과정이 노년층의 약해진 신장이나 얇아진 장벽에 얼마나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는지는 그 누구도 상세히 경고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병원의 편에 서서 수익을 쫓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수많은 임상 사례를 지켜보며 깊은 회의감을 느꼈고 이제는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병원이 숨기는 불편한 진실을 가감없이 말씀드리는 여러분의 진정한 편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비싼 돈을 병원에 갖다 바치고 오히려 몸까지 상해가는 대신 제가 알려드리는 의학적 지혜를 통해 집에서 스스로 건강을 지키며 평화롭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공개할 이야기들은
병원 관계자들이 들으면 매우 불쾌해할 수도 있는 일종의 기밀 같은 정보들입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저는 이 위험한 진실을 오늘 이곳에서 모두 쏟아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 노년의 몸이 젊었을 때와 비교해 실제로 어떻게 약해져 있는지, 왜 건강해지려고 받는 검사들이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시한폭탄으로 변하게 되는지 그 충격적인 의학적 근거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왜 우리 70대의 몸이 젊은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지 그 의학적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마치 수십 년을 쉼없이 달려온 오래된 자동차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엔진과 내부 부품들은 이미 많이 마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혈관은 젊었을 때의 탄력 넘치는 고무호스가 아니라 오래되어 딱딱하게 굳고 종이장처럼 얇아진 상태라는 점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우리의 오장육부, 그 중에서도 신장 기능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정수기 필터와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슬픈 사실은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이 필터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보통 70대 어르신들의 신장 기능은 겉으로 보기에 아주 건강해 보여도 젊었을 때 60%에서 70%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미 지치고 힘든 상태인 신장에 무리한 검사 약물을 쏟아붓는 것은 꺼져가는 불씨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20시간 정도 금식을 해도 몸에 저장된 에너지가 충분하고 혈당 조절 능력이 좋아 견딜 수 있지만 우리 70대 어르신들은 금식만 해도 곧바로 탈이 날 수 있습니다. 혈압이 뚝 떨어져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저혈당이 와서 갑자기 쓰러지시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계적인 검사로 몸속의 작은 병을 억지로 찾아내는 것보다 지금 내 몸을 있는 그대로 아끼고 보존하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건강이라는 두 글자를 한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 몸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이 짧은 한마디가 그 어떤 비싼 약보다 강력한 자연 치유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암에 대한 진실입니다. 70대 이후에 발견되는 암들 중에는 진행 속도가 아주 느린 착한 암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암세포가 실제로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기까지 10년에서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암이라는 무서운 단어에 겁을 먹고 무리한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술 과정에서의 마취와 신체적 충격 때문에 남은 삶의 질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수술 후에 요실금이 생기거나 기력이 급격히 떨어져 평생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병원에서는 잘 말해주지 않는 과잉 진료의 함정입니다. 제가 아는 한 존경받는 의사 선배님이 계십니다. 올해 연세가 78이신데 그분은 예전부터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대장 내시경도 안 받고 비싼 종합검진도 절대 안 받아. 대신 1년에 한 번 기본 혈액 검사만 하고 정말 몸에 이상 증상이 있을 때만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해. 평생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무리한 검사 때문에 오히려 생명이 단축되고 고통받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의학에 몸담은 그분이 왜 이런 선택을 하셨을지 여러분은 아주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70대의 몸은 회복력이 젊은 시절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가벼운 찰과상일지라도 우리 어르신들께는 치명적인 감염이나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자, 이제 우리 몸의 실체를 정확히 알았으니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5가지 검사의 실체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대장 내시경입니다. 여러분, 이 검사가 왜 70대 이후에는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는지 그 무서운 이유와 실제 사례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할 첫 번째 검사는 바로 대장 내시경입니다. 여러분, 사실 대장 내시경 검사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검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70대 어르신들께는 정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검사 전날 하루 종일 금식을 시키고 장정결제라는 아주 독한 약을 먹게 합니다. 이 약을 먹으면 장을 비우기 위해 설사를 계속해야 하는데 이게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화장실을 10번에서 20번 이상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밤새 잠도 못 자고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다 보면 체력 소모가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몸에는 심각한 탈수가 오고 전해질 불균형이 생깁니다. 전해질이라는 것은 나트륨이나 칼륨 같이 우리 몸의 심장과 근육이 움직이는데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심장 박동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 부정맥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심장이나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정말 위험합니다. 장정결제를 드실 때 보통 4리터 정도의 많은 양의 물을 한꺼번에 마셔야 하는데 이는 1.5 리터 페트병으로 거의 3병에 가까운 양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많은 수분이 몸에 들어오면 약해진 심장이 이를 다 처리하지 못해 폐에 물이 차는 폐 부종이 올 수 있고 이는 곧바로 호흡곤란으로 이어지는 응급 상황을 만듭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대전에 사시는 74살 최정식 어르신은 평생 군인으로 복무하시며 아주 강건하셨지만 작년에 대장 내시경 준비를 하시다가 밤새 설사를 하신 뒤 혈압이 80에 50까지 뚝 떨어지며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실려가셨습니다. 다행히 회복은 하셨지만 일주일 넘게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또한 검사 과정 자체도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장벽은 젊은 사람들과 다르게 아주 얇고 탄력이 없습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호스처럼 살짝만 건드려도 찢어질 듯 약해져 있습니다. 내시경 기계가 장속을 휘저으며 들어가다가 얇아진 장벽에 구멍을 낼 수 있는데 이것을 장천공이라고 부릅니다.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0대 이상의 장천공 발생 확률은 젊은 층보다 무려 4.7배나 높았습니다. 거의 5배에 달하는 위험성입니다. 장천공이 생기면 배를 열고 장을 꿰매는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고령의 어르신들은 수술 후 마취해서 깨어나지 못하거나 폐렴 같은 합병증으로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77살 윤정혜 할머니의 이야기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딸이 효도한다고 예약해준 대장 내시경을 받으시다가 장천공이 생겼고 수술은 잘 마쳤지만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폐렴이 오셨습니다. 결국 한 달 넘게 병원 신세를 지시다가 기력이 다하셔서 손주들 재롱도 못 보시고 요양원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의 효심이 오히려 비극으로 변한 것입니다. 대장암은 진행이 매우 느린 암입니다. 오늘 발견한 작은 용종이 암이 되기까지는 보통 10년에서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만약 75세 이후에 특별한 혈변이나 통증이 없다면 굳이 이런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장 내시경을 고집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미국 의학계에서도 75세 이상의 일상적인 대장 내시경은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대변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피를 찾아내는 대변 자멸 검사라는 아주 안전하고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아무런 부작용도 없습니다. 여러분, 비싸고 위험한 검사가 정답은 아닙니다.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지키는 것이 진정한 효도이자 건강관리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위험을 무릅쓰고 기계적인 검사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안전한 방법으로 내 몸을 아끼시겠습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소중한 가족을 지키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아래 댓글창에 가족이라는 한글 2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부모님을 살리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대장 내시경보다 더 소리 없이 우리 몸을 파괴하고 심지어 평생 기계에 몸을 맡겨야 하는 비극을 초래하는 두 번째 검사는 바로 조영제 CT 검사입니다. 여러분, 사실 CT 검사 그 자체가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혈관이나 장기를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해 우리 몸속에 강제로 주입하는 약물인 조영제입니다. 70대가 넘으신 어르신들께 이 조영제는 건강을 확인하는 약이 아니라 소중한 신장을 단번에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독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아주 중요한 의학적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주는 정교한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혈액 속의 독소를 걸러내어 소변으로 내보내는 생명 유지의 핵심 기관입니다. 그런데 70대가 넘어가면 겉으로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 신장 기능은 젊었을 때의 절반 수준인 50%에서 60% 정도밖에 남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노화로 인해 필터가 이미 많이 닳아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런 약해진 신장에 조영제라는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이 갑자기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장은 이 엄청난 양의 화학물질을 처리하지 못해 순식간에 과부하가 걸리고 세포가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조영제 유발급성 신손상이라고 부릅니다. 심각한 경우 영구적인 신장 기능 저하로 이어져
결국 투석기계에 의지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죠. 청주에 사시는 75살 장순옥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평소 고혈압 약만 드실 뿐 손주들을 돌보며 아주 활기차게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센터에서 어르신 폐암 조기 발견에 아주 좋은 검사라며 조영제 CT 검사를 강력하게 권했습니다. 할머니는 별 의심 없이 검사를 받으셨지만 검사 직후부터 소변이 나오지 않았고 온몸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조영제가 할머니의 약해진 신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것입니다. 결국 할머니는 응급실로 실려가셔서 투석을 시작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일주일에 3번씩 차가운 병원 침대에 누워 기계에 의지해 생명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검사 한번 잘못 받았다가 평생의 자유와 건강을 통째로 잃어버리신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돌이킬 수 없는 생명의 보루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 소중한 신장을 끝까지 지키고 싶고 기계에 의지하지 않는 자유로운 노후를 보내겠다고 다짐하신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신장이라는 한글 2글자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짧은 다짐이 여러분의 신장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검사로부터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시거나 평소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이미 신장의 미세혈관들이 손상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조영제에 노출되는 순간 급성 심부전이 올 확률이 일반인보다 몇 배나 높습니다. 또한 조영제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검사를 받았을 때는 괜찮았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면역 체계는 나이가 들면서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갑자기 발생한 쇼크로 인해 호흡 곤란이 오고 심장이 멈추는 끔찍한 사고가 70대 어르신들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검사 전 동의서 한 장을 내밀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짧게 언급하고 지나갈 뿐입니다. 하지만 그 짧은 문구 뒤에 숨겨진 투석의 공포와 생명의 위협을 여러분은 똑똑히 직시하셔야 합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는데도 단순히 확인 차원에서 조영제 CT를 찍는 것은 벼랑 끝에서 도박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만약 꼭 검사가 필요하다면 조영제가 없는 CT나 초음파 혹은 MRI 같은 대체 검사를 먼저 충분히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이 돈도 아끼고 내 몸도 지키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그 어떤 고가의 검사 장비보다 훨씬 더 소중한 보물임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용히 신장을 망가뜨리는 조영제 CT 검사의 공포에서 이제는 우리 생명의 엔진인 심장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절대적으로 경계해야 할 3번째 검사는 바로 운동부와 심전도 검사입니다. 아마 건강검진을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러닝머신처럼 생긴 기계 위에서 가슴에 여러 개의 전극을 붙이고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때까지 숨 가쁘게 뛰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을 미리 알아보기 위한 검사라고 병원에서는 말하지만 사실 70대가 넘으신 분들께 이 검사는 내 목숨을 담보로 하는 아주 위험한 도박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를 받는 도중에 실제로 심장이 멈추는 심정지나 급성 심근, 경색이 발생할 확률이 젊은 사람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 과격한 운동을 하지 않던 어르신이 갑자기 기계 위에서 전력 질주를 하는 상황을 말입니다. 의료진은 목표 심박수라는 특정 수치를 달성하기 위해 기계의 속도를 계속해서 높이고 경사도까지 가파르게 조절합니다. 젊은 사람의 심장은 이 정도의 압박을 견뎌낼 탄력이 있지만 이미 노화로 인해 지쳐있는 70대의 심장은 이 갑작스러운 과부하를 버티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아산병원 심장내과에서 발표한 신뢰도 높은 자료를 보면 70세 이상 환자의 경우 검사 중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이 젊은 층에 비해 무려 2.8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거의 3배에 육박하는 위험입니다. 제 동료 의사가 직접 겪은 가슴 서늘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74살의 한 어르신이 건강 확인을 위해 운동 부하 검사를 받으시다가 갑자기 흰자 위를 보이시며 기계 위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심장이 완전히 멈춰버린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숙련된 의료진이 상주하는 큰 병원 내부에서 검사 중이었기에 즉시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를 실시하여 간신히 목숨을 건지셨지만 만약 그 장소가 병원이 아니었거나 조금이라도 대처가 늦었다면
그 어르신은 그날로 사랑하는 가족 곁을 영영 떠나셨을 겁니다. 건강해지려고 받은 검사가 오히려 저승문턱까지 데려간 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검사의 정확도가 노년층에서는 매우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의학 용어로 위양성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는 심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검사 결과에는 이상이 있다고 나오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면서 심전도의 파형 자체가 젊은이들과는 다르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 병원에서는 더 정밀한 검사를 해야 한다며 관상동맥 조영술 같은 아주 침습적이고 위험한 시술을 권하게 됩니다. 허벅지나 팔의 혈관을 통해 심장까지 긴 관을 밀어넣는 이 시술 자체가 노년층에게는 또 다른 생명의 위협이 됩니다. 결국 아무런 이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시술을 받거나 심지어 스텐트라는 금속망을 심장 혈관에 박아 넣는 과잉 진료에 때문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굳이 목숨을 걸고 러닝머신 위에서 땀 흘리며 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요즘은 의학 기술이 발달하여 가만히 누워서 편안하게 받는 심장 초음파 검사만으로도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아주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는 아무런 통증도 없고 심장에 그 어떤 무리도 주지 않는 아주 안전한 검사입니다. 만약 병원에서 운동 부하 검사를 권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대신 심장 초음파나 누워서 찍는 정밀 심전도 검사로 대체해달라고 당당히 요구하십시오. 그것이 70대의 소중한 심장을 지키고 평화로운 일상을 유지하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내 몸을 살리는 것은 비싼 장비 위에서 억지로 뛰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한계를 인정하고 가장 안전한 길을 선택하는 지혜에 있습니다. 자, 이제 심장의 위기를 넘겼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병원에서 수백만 원을 요구하며 권하는 가장 비싼 검사 중 하나인 PET-CT와 수면 내시경에 숨겨진 함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은 주변 지인들 중에 검사를 받고 나서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쓰러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가족이라는 글자를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 공유가 누군가의 부모님을 살리는 귀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심장의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면 이제는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현혹되는 가장 비싸고 화려한 검사의 이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180만 원에서 250만 원이나 하는 고가의 전신 PET-CT 검사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암을 초기에 완벽하게 찾아낸다는 달콤한 말로 건강검진 패키지의 꽃으로 불리지만 사실 70대 어르신들께 이 검사는 득보다 실이 훨씬 큰 아주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PET-CT는 우리 몸에 방사성 추적 물질을 주입하여 암세포를 찾는 방식인데 이 과정에서 노출되는 방사선 피폭량이 일반 CT 검사의 8배에서 12배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이미 세포의 회복력이 떨어진 70대의 몸에 이런 강력한 방사선을 쬐는 것은 마치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으로 유전자 변형이나 또 다른 암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검사가 너무나 예민하여 우리 몸속의 아주 작은 염증이나 흉터조차도 모두 암처럼 밝게 비춘다는 점입니다. 국립암센터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PET-CT에서 이상 소견을 받았을 때 실제로 암으로 판명된 경우는 고작 23%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말해 나머지 77%의 어르신들은 암도 아닌데 암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떨며 불필요한 추가 검사를 받아야 했다는 뜻입니다. 암이라는 확진을 받기 위해 폐에 두꺼운 바늘을 찔러 넣는 조직 검사를 하다가 폐에 구멍이 뚫리는 기흉이 발생하여 한 달 동안 병원 신세를 지는 경우를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평생 모르고 살아도 아무 지장이 없었을 아주 작은 혹 하나 때문에 노년의 평화로운 일상이 산산조각이 나는 것입니다. 70대 이후의 암은 우리 몸과 함께 늙어가며 아주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억지로 찾아내어 몸을 칼로 째고 항암제를 붓는 것보다 차라리 모르고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기대 수명을 늘리는 데 훨씬 유리하다는 의학적 견해가 많습니다. 이제 5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선택하는 수면 내시경입니다. 내시경 검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까봐 많은 분이 잠드는 약을 맞고 검사를 받으시는데요. 70대 어르신들께 사용되는 프로포폴 같은 수면 유도제는 호흡 중추를 마비시키는 아주 위험한 약물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금방 약 기운에서 깨어나지만 간과 신장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은 약물이 몸 밖으로 배출되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립니다.
이 과정에서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져 뇌에 손상을 입거나 드물지만 의식이 영영 돌아오지 않는 끔찍한 사고가 매년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면제는 혈압을 순식간에 떨어뜨리기 때문에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심장마비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면 내시경의 가장 무서운 점은 검사가 끝난 뒤에 찾아옵니다. 검사가 끝났다고 해서 약 기운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은 겉으로는 깬 것처럼 보여도 뇌의 판단력과 균형 감각은 하루 종일 멍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실제로 수면 내시경을 받고 혼자 귀가하시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쓰러지는 낙상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70대 어르신들께 고관절 골절은 곧 사망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한번 부러지면 1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무려 23%나 됩니다. 4명 중 1명은 넘어진 사고 때문에 1년을 넘기지 못하신다는 뜻입니다. 건강해지려고 받은 내시경 검사 때문에 엉덩이뼈가 부러져 평생 침대에 누워 지내야 한다면 그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여기서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나 주변 친구분들 중에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며칠 동안 머리가 어지럽거나 비틀거렸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검사 후 집에 가는 길에 쓰러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 있으셨나요? 만약 그런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가족이라는 한글 2글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소중한 한마디가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분들께 큰 경각심을 일깨워 줄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실 때는 반드시 가족이 동행해야 하며 특히 수면검사 후에는 절대 혼자 걷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 당연한 진실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수면 내시경이 아주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검사 후에 발생하는 어르신들의 낙상사고나 인지기능 저하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조금 불편하고 구역질이 나더라도 70대 이후라면 비수면 내시경을 선택하십시오.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5분 정도만 꾹 참으면 안전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잠드는 약 없이 내 눈으로 직접 화면을 보며 검사를 받는 것이 내 소중한 뇌와 뼈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비싼 돈을 들여 내 몸에 방사선을 붓고 독한 수면제를 주입하는 것은 효도가 아닙니다. 진짜 효도는 내 몸의 한계를 인정하고 가장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70대 이상이 절대 피해야 할 5가지 치명적인 검사의 실체를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대장 내시경의 장천공 위험, 조영제 CT의 급성심부전, 운동 부하 검사의 심정지, PET-CT의 과잉 진단과 방사선 피폭, 그리고 수면 내시경의 호흡 억제와 낙상 위험까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런 검사도 받지 말고 손 놓고 기다려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우리 몸의 신장과 심장을 펄펄 살려내고 비싼 검사보다 100배는 더 효과적인 8가지 자연치유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꿔줄 기적의 건강관리법이 지금 시작됩니다. 자, 이제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검사들의 공포에서 벗어나 우리가 진짜로 집중해야 할 생존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싼 검사보다 100배는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 3단계의 자연치유 비법입니다. 70대 이후의 건강은 무언가를 억지로 찾아내고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남은 기능을 소중히 아끼고 자연스럽게 회복시키는데 그 핵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위험한 검사 대신 우리가 꼭 받아야 할 6가지 안전한 기본 검사들입니다. 첫째는 정기적인 혈액 검사입니다. 혈당과 콜레스테롤, 그리고 신장과 간 기능을 확인하는 이 기초적인 검사는 체열 한 번으로 끝나기에 아주 안전하며 만성질환 관리의 핵심입니다. 둘째는 매일 아침집에서 하는 혈압 측정입니다. 혈압계는 약국에서 저렴하게 살 수 있고 사용법도 간단합니다. 혈압만 잘 관리해도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공포에서 절반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골밀도 검사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후에 뼈가 급격히 약해지므로 2년에 한 번은 꼭 확인하여 골절을 예방해야 합니다. 넷째는 눈 검사입니다. 백내장과 녹내장은 초기에 증상이 없으므로 1년에 한 번 안과를 방문하는 것이 실명을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섯째는 대장 내시경 대신하는 대변 자멸 검사입니다.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지만 확인하는 이 안전한 검사로도
충분히 대장의 이상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는 청력 검사입니다. 귀가 안 들리면 치매 위험이 높아지므로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필요하다면 보청기를 착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다약제 복용, 즉 약을 줄이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혈압약부터 당뇨약과 영양제까지 한 움큼씩 드시는데 약이 많을수록 신장과 간에 가해지는 독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약물끼리 서로 충돌하여 어지럼증이나 기억력 저하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여 꼭 필요한 약만 남기고 줄이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맑아지고 몸에 활력이 생기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내 몸을 살리는 8가지 기적의 생활습관입니다. 첫째는 단백질 섭취입니다. 우리 세대는 밥과 국 위주의 탄수화물 식사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는 계란이나 두부, 그리고 생선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몇 끼니 챙겨 드셔야 근육이 빠지지 않습니다. 둘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 동작을 하루에 30번씩만 하십시오.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야 낙상을 막고 신진대사가 살아납니다. 셋째는 올바른 수분 섭취입니다.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 매일 맑은 물을 1에서 1.5리터 정도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단, 심장이나 신장이 이미 많이 약해져서 의사가 수분 섭취를 제한한 분들은 예외입니다. 넷째는 깊은 수면입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줄이고 밤에 7시간 정도 푹 자야 뇌의 노폐물이 청소됩니다. 다섯째는 사회활동입니다. 친구를 만나고 웃으며 대화하는 것이 운동만큼 중요합니다.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해롭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섯째는 낙상 예방입니다. 화장실에 손잡이를 달고 바닥에 미끄러운 매트를 치우는 것만으로도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일곱째는 정기적인 주치의 방문입니다. 내 몸 상태를 가장 잘 아는 동네 의사 선생님과 친해지는 것이 비싼 종합검진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덟째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완벽하게 건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에 맞게 적당히 건강하며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여러분, 이 8가지 습관은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그 어떤 고가의 검사보다 여러분의 생명을 확실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부터 내 몸을 위해 이 자연치유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하신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건강이라는 한글 2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소중한 결심이 70대 이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최종적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치명적인 검사 5가지와 내 몸을 스스로 살려내는 자연치유 비법 8가지에 대해 아주 깊이 알아보았습니다. 대장 내시경이 가져오는 장천공의 무서운 위험부터 조영제, CT검사가 부르는 급성심부전, 그리고 운동부하 검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심정지의 공포전신, PET-CT의 과잉, 진단 마지막으로 수면 내시경이 유발하는 낙상, 위험까지 이 모든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시면서 혹시 마음이 무겁고 두려우셨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절대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새롭게 알게 되신 이 귀중한 지혜가 바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벽하게 지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진정한 건강과 노년의 행복은 병원의 차가운 기계 속이나 수백만 원짜리 비싼 검사 결과지 안에 숨어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짜 위대한 건강은 매일 아침 내 손으로 정성껏 따뜻한 밥을 지어 먹고 동네 친구들과 맑은 공기를 마시며 웃고 산책을 하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손주들을 내 두 팔 벌려 꼭 안아줄 수 있는 그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 속에 오롯이 존재합니다. 혹시라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한다며 비싸고 위험한 종합검진을 덜컥 예약해주려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너희들의 따뜻한 마음은 진심으로 고맙지만 무리한 기계 검사보다는 우리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따뜻하고 맛있는 밥 한 끼를 먹는 것이 내게는 100배, 1000배 더 좋은 최고의 명약이다 라고 환하게 웃으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노년의 가장 큰 축복이자 소망은 그저 무서운 병원 신세를 지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서 사랑하는 손주들의 아름다운 결혼식에 두 발로 당당히 걸어 참석해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쳐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마지막으로 영상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여러분께 따뜻하고 간곡한 부탁을 하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무서운 병마의 고통이나 비극적인 사고 없이 100세까지 평안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따뜻한 마음을 듬뿍 담아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100이라는 글자를 한글로 꼭 남겨주십시오. 서로의 건강을 진심으로 빌어주며 남겨주신 이 축복과 응원의 한마디 한마디가 거대하게 모여서 우리 몸의 세포를 살리고 면역력을 높이는 기적 같은 치유의 거대한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제가 거대한 병원 시스템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여러분만을 위해 용기 내어 밝힌 이 의학적 진실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는 가장 튼튼하고 거대한 방패가 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진심 어린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소중한 인생에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큰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에 계신 70대 이상 부모님과 소중한 지인분들께 이 영상을 반드시 널리 공유해 주셔서 그분들의 귀한 생명과 남은 여생도 함께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오로지 수익에 눈이 먼 상업적인 병원 시스템이 절대 먼저 말해주지 않는 진짜 건강 비법과 스스로 몸을 치유하는 생존 지혜를 한가득 담아서 여러분 곁을 변함없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저의 간절한 이야기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머리 숙여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도 늘 평안하시고 웃음과 기쁨이 철철 넘치는 아주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